내가 구멍가게에 딜하러 온 겁니까? 진짜 비주얼이며 스토리며 액션이며 진짜 너무 재밌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디즈니? 뚠뚜리가 보기다 뚠뚜리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액션 느와르 8, 9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어서 빨리 보고 빨리 만들었습니다. 극티의 관점은 지나친 병맛과 INTPA의 관점으로 보는 기존의 영화 리뷰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 재미용 콘텐츠임을 알립니다. 그냥 이런 놈도 있다 하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됩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비비와 지창욱이 데이트하는 시에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를 뽑으며 추억은 방울방울을 찍고 있죠. 이거를 이제 이 이쑤시개나 바늘 같은 걸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뽑아서 주면.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비비는 달고나 뽑기 중 가장 어려운 우산 모양을 해냈다는 거죠. 실제로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달고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극중 극악의 난이도는 바로 우산이었죠. 유튜버 허팝님께서 실제로 도전한 영상이 있으신데요. 이 모양 그대로 뽑기 위해서는 혀로 350번 핥은 후 성공했으며 혓바닥 핥기 없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비도 아마 지창욱이 쳐다보지 않을 때 혓바닥으로 핥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창욱이 뒤돌아보고 있었던 시간은 10초 남짓. 그 안에 비비는 300번 이상을 핥아서 완성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비비는 졸라 예쁘다 라는 겁니다. 누나 날 가져. 안 사요. 두 번째, 임세미를 의심하는 기철과 기철을 믿게 하려는 임세미의 숨막히는 구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도 널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었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임세미의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기철이는 키스를 갈겨버리죠. 왜 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제 부인이 저런 작전을 쓴다면 전 뚝배기를 깰 겁니다. 일단 제 부인을 이 사건에 집어든 석도형부터 뚝배기를 깰 겁니다. 제 부인한테 키스를 갈긴 기철이의 뚝배기를 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달려온 황민구 형사 뚝배기를 깰 겁니다. 여보 다 작전이야 진정해라는 임세미의 뚝배기를 깰 겁니다. 뭐라고요? 진정하고 여자친구부터 만들라고요? 야 소개를 해주던가. 뚝배기! 세 번째, 극중 임세미에게 키가로 조직원들에게 임세미를 소개해주는 기철이가 나옵니다. 기철인 이런 대사를 하죠. 인사해. 니들 형수님 될 사람이다.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기철이는 중2병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하던 야 2학년 1반 임세미 넌 이제 내 거야. 야 임세미 나 너 좋아하냐? 이딴 대사는 보통 맨정신에선 할 수 없습니다. 최소 가오가 온몸을 지배해야만 할 수 있는 대사죠. 이것으로 추론해보건대 기철이는 아마 경찰에 잡혀 들어가도 나 떨고 있냐? 이딴 소리를 할 겁니다. 덱스가 기철이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 극중 졸라 멋진 지창욱과 거래를 확정한 비비는 지창욱을 바라보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너무 잘생겼어.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진짜 졸라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에 만족합니다. 그냥 제 얼굴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을 뿐이죠. 왜냐? 365일을 이 얼굴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창욱에게 중국 큰손 비비가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대비 효과입니다. 대비 효과란 못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잘생겨 보이는 효과로 극초반 비비가 몸담고 있는 중국 조직이 나오는데요. 조직원들의 비주얼을 보면은 참담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다 지창욱을 본다? 눈먼 장님도 눈이 뜨일 겁니다. 저기 조직원 중 한 명이 저 아니냐고요? 너 마테체로 맞아볼래? 다섯 번째, 극중 졸라 예쁜 비비는 졸라 멋진 지창욱을 덮치죠. 나랑 잘래요? 저같이 플라토닉 러브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버거운 격정 멜로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저는 끝까지 시청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 아저씨가 들어와서 격정 멜로가 중단되죠.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이분은 6화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18세 드라마고 폭력, 흡연, 노출 다 나오는데 여기서 끝낸다? 이건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 아저씨는 이 극에서 가장 아프게 죽어야 시청자들 사이다 박수를 칠 겁니다. 칵퇴! 여섯 번째, 무슨 장기철파를 기습한 재건파가 나옵니다. 아주 처절하고 고어틱한 액션씬들이 난무한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임세미에게도 재건파 한 놈이 칼부림을 하죠.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고 엘리트고 아무리 정보과라고 하지만 명색이 경찰인데 히에 놀라며 반격을 못한다라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경분들이 무술변의 영상들도 돌아다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강도를 만났을 때 제 목숨은 제가 직접 구하겠습니다. 혹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전투력 있는 여경이 오나요? 아니면 전투력 없는 여경이 오나요? 사실 여경이건 남경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경찰만 있을 뿐이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치안 정립의 의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이렇게 설치인데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며 히에히하며 구석에 있는다? 총은 쏠 줄 아니. 일곱 번째, 극중 비비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건 처음이라며 지창욱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말씀 거역한 거 처음이에요. 증명해 주시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이런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비비는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비는 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들었을 겁니다. 수관상가 송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사람 말을 안 듣는 관상 중 특징은 귀가 예쁘게 생기고 눈썹이 앞쪽이 지나며 윗입술이 도톰하게 나오고 눈이 동그랗고 똘망똘망하다라고 했습니다. 비비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비비가 말한 아버지 말을 어긴 건 처음이로는 구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버지 말을 어긴 건 이번이 2782번째예요 라고 말해야 납득이 될 겁니다. 자고로 저는 말을 잘 듣습니다. 술자리에서 왕게임 하던 중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야 잘 사냐? 평평. 이번 화 또한 흥미진진했습니다. 역시나 디즈니답게 일주일에 2개씩만 편성을 하니 감질맛이 납니다. 저는 다음 주 10, 11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뚠뚠이가 보고 있다 최악이야기였습니다.